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일 모드 광섬유 전송 특성 마지막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분산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광섬유를 통해서 진행해가는 빛은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파장에 따른 전송 속도가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빛이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펄스 형태의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퍼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분산이 있고 도파로 분산이 있고 이것을 통칭 이 재료 분산과 도파로 분산을 합친 것이 색 분산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로매틱 디스퍼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파 상수와 분산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빛 전파에 관한 전파 상수와 분산의 관계, 그다음 분산과 BL 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L은 뭐의 약자냐면 bit rate 하고 length 할 때 B와 length 할 때 L의 프로덕트 곱입니다. 그래서 BL 곱, 여기서 곱은 이제 프로덕트 곱하기 할 때 BL이 서로 곱해 있는 상태의 값, 이게 하나의 우리가 파라메터, 어떤 그 통신을 광통신의 성능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 계수의 기울기 값이라고 하는 S, 분산 계수의 기울기 값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 예로 SNF28이라고 하는 단일 모드 광섬유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런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이 이런 데이터 시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파 상수 베타와 분산 계수 D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섬유로 진행하는 빛은 베타라고 하는 전파 상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파장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 전파하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전파 상수와 이 분산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신호의 스펙트럼 폭은 스펙트럼 폭이 만약에 델타 오메가라고 할 때 중심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폭이 중심 주파수보다 훨씬 더 작다. 그래서 중심 주파수로 이 스펙트럼 폭을 나누면 이것은 1보다 아주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주파수가 델타 우리 스펙트럼 폭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의 중심 주파수는 보통 선폭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전파 상수 베타는 중심 주파수를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임의의 베타 우리가 FT, FX, 자, 이제 테일러 급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 fx라고 하는 임의의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이 급수를 나타내는, 만약에 x가 x0에서 중심에서 이것을 이 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fx0 플러스 자,
f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 f를 이 함수를 미분한 뒤에 x 제로를 넣어준 다음에 x 마이너스 x 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밑에는 2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2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x 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세 번 미분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x 제로 3승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지거든요.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무한대까지 더해지는데 그러면 n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f의 n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 제로의 n 플러스 이게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분해서 x 값 x 대신에 x 제로를 넣어준 이것이 하나의 개수가 되고요. 개수로 이게 연속적인 이런 항등식, 이런 항등식으로 fx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테일러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방금 봤듯이 오메가 제로가 델타 오메가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베타 전파 상수를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베타 상수가 오메가의 함수다. 그러면은 이것은 C분의 N 이펙티브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절률이 유효 굴절률이 오메가에 대한 함수고 여기에 또 오메가가 있고 C는 상수가 되죠. 빛의 속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베타 제로 그다음에 플러스 베타 1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2분의 1 베타 2 오메가 1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6분의 1 베타 3 6분의 1 여기는 2 팩토리얼.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여러분 알죠?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만약에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이다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팩토리얼이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의 팩토리얼 요건 3의 팩토리얼 3의 팩토리얼이니까 6이 되죠. 그리고 여기 베타 1은 이거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분 각각의 미분된 거. 그래서 베타 1은 d 오메가의 베타를 미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에 오메가 제로를 넣어준 거. 베타 2는 d 베타를 d 오메가로 미분해주고 두 번 미분을 해주고요. 두 번 미분을 해주고 이게 아니고 두 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 오메가 제로를 넣어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수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오메가를 이렇게 근사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위의 식을 우리가 그 어디까지를 이제 건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 식에서 몇 항만 취해서 전파 상수를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세 개를 요 세 개를 전파 상수의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베타 3가 1보다 아주 작다 했을 때 여기 이상은 우리가 0으로 놓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전파 상수로 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는 전파 상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각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진동수.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구간에 중심 파장이 있고, 그리고 그 구간에 선폭이 델타 오메가인 선폭을 가지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전파 상수는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구간의 기울기 값은 중심 파장에서 기울기 값은 그룹 벨러시티의 역수 값을 가지는데, 이때 기울기 값이 뭐에 해당되냐면 베타 1에 해당이 됩니다. 베타 1. 그래서 베타 1은 결국 그룹 벨러시티의 역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와 베타 2의 관계인데요. 베타 2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타 2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자, 그래서 광신호는 거리 L 동안에 전송된 후에 군지연, 그룹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빛이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리 L 동안에 느려지게 되는 현상, 시간적으로 t만큼 느려지게 되는 현상이 군지연이 되는데, 군지연은 결과적으로 그룹 벨러시티 L이라고 하는 거리를 그룹 벨러시티로 진행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도착하는 시간이 t가 되는 거죠. 그 t는 결과적으로 그룹 벨러시티 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벨러시티 분의 L인데, 이 그룹 벨러시티는 뭐하고 같냐면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룹 벨러시티는 그룹 벨러시티 역수가 베타 우리 전파 상수를 오메가로 미분해 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L 곱하기 전파 상수의 미분, 1차 미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L과 베타 1을 곱해주면 T가 됩니다. 군지연이라고 하는 거죠. 군지연. 그래서 한마디로 0에서부터 L까지 진행했을 때의 그 시간, 이 빛이 진행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빛이 오메가 제로에서 이 선폭을 가지고 있다, 델타 오메가. 그러면은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리를 가는 동안 이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 각각의 주파수에서 진행하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다 다르겠죠. 이 시간이 다 다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펄스의 퍼짐 현상이 생깁니다. 델타 T. 이 델타 T는 뭐에 의해서 이 선폭의 선폭이 다른, 이게 주파수가 각각의 진행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고, 이것은 시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펄스 스펙트럼 폭이 델타 오메가라고 하면 거리 L 동안 전송한 후에 펄스 퍼짐이 생기는데, 이 펄스 퍼짐은 델타 T가 되고요. 델타 T는 T를 델타 오메가로 미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T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이 T를 델타 오메가로 주파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미분된 다음에 델타 오메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군지연에 대한
군 지연의 그 각 진동수로 미분해준,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식을 미분해주게 되는 거죠. 미분해주면 L은 상수기 때문에 베타 1을 미분해줘야 됩니다. 베타 1이 전파 상수를 한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다시 각 진동수를 또 미분하면 두 번 미분, 각 진동수로 두 번 미분한 게 되고요. 그리고 델타 오메가는 여기 있죠. 그래서 각 진동수 두 번 미분한 것은 베타 2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각 진동수를 두 번 미분한 것, 전파 상수를 각 진동수로 두 번 미분한 것은 베타 2가 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펄스의 퍼짐은 L 베타 2 델타 뮤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2의 단위는 피코세컨드 제곱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피코세컨드 제곱 퍼 킬로미터. 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 벨로시티 디스퍼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GVD, 그룹 벨로시티 디스퍼전, 에서 GVD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디스퍼전과 베타 2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 디스퍼전은 앞에 살펴봤듯이 그룹 벨로시티의 역수를 파장으로 미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룹 벨로시티의 역수가 아까 방금 우리 살펴봤듯이 베타 전파 상수의 각 진동수로 미분해 주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파장으로 다시 미분해 주는데 이 파장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 2파이 C D 오메가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D 오메가에서 두 번 미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 미분이 된 것은 베타 2가 되는 거죠. 네, 베타 2가 돼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람다 제곱 2파이 C 베타 2가 이 베타 2는 각 그 전파 상수를 두 번 미분해 준 거, 각 진동수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디스퍼전과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파장의 각 진동수에 대해서 전파 상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제로, 그냥 베타죠. 여기 오메가 제로에서 한 번 미분 한 게 된 거고, 한 번 미분한 것은 베타 1.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두 번 미분한 것은 이 베타 1의 기울기죠. 이 베타 1의 자 이렇게 기울기 값이 있으면 이것의 기울기 값, 그러면 베타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베타 1에 해당하는 다른 또 기울기 값이 베타 2가 돼서 이 베타 2가 디스퍼전과 연관이 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분산과 변칙 분산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베타 결과적으로 베타 2라고 하는 것은 이 전파 상수의 두 번 미분, 이 베타 2죠. 네. 그래서 전파 상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이것이 양의 값, 음의 값을 가지냐 양의 값을 가지냐, 이것에 따라서 정상 분산 또는 변칙 분산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보다 클 때, 베타 2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정상 노멀 분산이다 라고 부르고요. 베타 2가 0보다 작을 때는 변칙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베타 2가 0보다 클 때는 아까 우리가 D가 어떠냐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 2파이 C 2파이 C C 베타 2 이었죠. 그래서 베타 2가 0보다 크면 앞에 디스퍼전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베타 2가 0보다 크면 베타 D는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거죠.
음의 값을 가지니까 베타 2가 음의 값을 가지면 D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베타 2가 양의 값을 가지면 디스퍼전은 음의 값을 가지고요. 베타 2가 음의 값을 가지면 디스퍼전은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럴 때 정상 분산과 변칙 분산. 그래서 영어로는 normal dispersion, 정상 분산, 그다음에 변칙 분산을 anormal disper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정상 분산이다. 그 디스퍼전이 0보다 작다라고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펄스가 진행해서 펄스가 이게 분산이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변칙 분산, 디스퍼전이 0보다 클 때 분산이 또 동일하게 생깁니다. 자, 분산이 생기는데 그 분산이 생기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자, 정상 분산일 때는 디스퍼전이 0보다 작을 때는 붉은색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의 성분이 높은 주파수 블루가 높은 주파수죠. 높은 주파수의 주파수 성분이 낮은 주파수의 주파수 성분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펄스의 높은 주파수 성분이 낮은 주파수 성분보다 천천히 전송된다. 느리게 전송되는 거죠. 늦게 도착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변칙 분산인 경우는 펄스의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블루가 빨간색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파장하고 주파수는 역수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파장이 블루는 짧은 파장인데 파장은 짧은데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걸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블루는 파장은 짧지만 주파수로 봐서는 붉은색보다 더 높은 주파수다. 이것이 더 빠르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빨리 가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산이 생기지만 이것이 붉은색 파장이 먼저 가서 더 빨리 진행을 해서 분산이 생긴 건지 아니면 푸른색 파장이 먼저 가서 분산이 생기는 건지 따라서 정상 분산과 변칙 분산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분산값이 음의 값을 가지냐 양의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분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겼었죠. 이게 분산 그래프고요. 이게 파장이고 이게 영분산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영분산을 기준으로 왼편과 오른편을 보면 영분산을 기준으로 왼편을 보면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지죠. 디스퍼전이 음의 값을 가지고 영분산보다 큰 경우는 양의 값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영분산보다 작은 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정상 분산, 양의 값을 가진 것은 여기는 변칙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분산에서는 붉은색이 파란색보다 먼저 더 빨리 가고요. 그 다음에 변칙 분산에서는 푸른색이 빨간색보다 먼저 가게 된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상 분산과 변칙 분산의 명칭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변칙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정상적인 물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란색이 먼저 가느냐, 빨간색이 먼저 가느냐. 예. 그래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먼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변칙 분산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의한 비엘 곱의 제한을 가지는데 이 비엘 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T인 어떤 광섬유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T_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T인이고 나오면 T_out에 이 펄스 폭을 가지는데 그때
분산 때문에 T인에서 델타 T만큼 더해주는 거죠. 이만큼이 델타 T만큼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산에 의해 발생되는 델타 T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통신에서 이 보내는 자, 빗 레이트라 그래요. 빗 레이트 B는 뭐에 같냐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펄스까지 이 전체를 T라고 할까요? T. 네. 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T분의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펄스 이 반복되는 이 비트의 반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기를 역수를 취해 준 것이 빗 레이트 됩니다. 그러면 이 주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분산에서 이 펄스의 폭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결과적으로 T 아웃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겠죠. 분산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겹쳐지게 됩니다. 겹쳐지게 되는데 L이라고 하는 길이를 진행하고 나서 델타 T만큼 증가되게 되는데 이 델타 T만큼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서 빗 레이트는 이거의 4배 이 증가의 4배 분의 1만큼 이거보다 작은 값으로 빗 레이트를 결정해 준다. 이게 자,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디지털 신호의 간격이 주기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반복률은 시간당 초당 몇 개의 펄스를 보내주느냐, 이것은 주기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이 빗 레이트이 됩니다. 빗 레이트. 그래서 초당 몇 개의 펄스를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이 주기가 짧아지면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가 더 촘촘해지면 이거랑 주기가 더 크다 했을 때 같은 시간 자, 여기 만약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어떤 시간이라 했을 때 위에 있는 것은 만약에 20개를 보냈다. 밑에 있는 건 2개를 보낸 거죠. 2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여기서 요게 1초라고 가정했을 때 위에 있는 것은 B가 20 빗 레이트 되는 거죠. 레이트 비트 퍼 세크가 되고요. 밑에는 B가 2 비트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10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초당 보낼 수 있는 게 10배가 더 큰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분산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퍼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산에 의해서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갔을 때 이게 퍼지면 2개가 겹쳐지게 되겠죠. 겹쳐지는데 이 2개가 이 펄스가 퍼진 이게 만약에 델타 T만큼 퍼졌다. 여기도 델타 T만큼 퍼지겠죠. 그랬을 때 이 빗 레이트는 이것에 퍼진 이 델타 T에다가 4배를 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준 것만 이거보다 더 작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퍼져도 결과적으로 겹치지 않게 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를 4배를 이 펄스의 폭에다가 4배로 곱해서 역수를 취해준 빗 레이트로 결정을 해주자라고 이 통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광섬유 길이를 가도 이 펄스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결국 델타 T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L, D, 델타 람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D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L, 베타 2, 델타 오메가. 그래서
델타 람다로 표현했을 때는 디스퍼전으로 표현이 되고 델타 이 주파수의 선폭으로 표현했을 때는 베타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배의 델타 t 분의 역수가 b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4배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면 이게 뭐가 되면 b가 됩니다. b. 결과적으로 4배의 델타 t 이렇게 네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L D 델타 람다. 이게 여기서 그 D하고 베타 2를 이게 그 절대값을 했죠. 절대값은 그 안에 있는 값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한 이유는 이게 정성 분산이든 또는 비정성 변칙 분산이든 간에 그 절대값, 그 양의 값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이 먼저 가냐 빨간색 먼저 가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퍼졌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줬습니다. 이 배열 값인데 여기 L이 여기 있죠.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BL은 D 델타 람다 분의 1 여기 4개 여기 4가 곱해져야 되죠. 4가 4분의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L은 4 곱하기 D 곱하기 델타 람다 분의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거보다 커지면 이 값보다 큰 BL 값을 해주면 통신에서 분산에 의한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L 프로덕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1기가 헤르츠 킬로미터. 자, 1기가헤르츠 킬로미터다. BL 값이 우리 지금 이 통신 시스템이 1기가헤르츠 킬로미터다. 이게 BL 값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자, 이 그 펄스의 이 디지털 신호를 1기가헤르츠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 통신 시스템에 보내준다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길이까지 사용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 BL 값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길이가 1km가 됩니다. 그래서 1km랑 1GHz로 곱해주면 이 BL 값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2GHz의 통신 더 빠른 신호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BL 값이 곱해서 길이랑 2GHz를 곱해서 1GHz 킬로미터가 돼야 되니까 길이는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0.5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기가 되도록. 자, 그러면 4기가다. 4기 하면 이거보다 더 줄게 되죠. 4분의 1. 1만 보냈을 때 전송이 된다. 에러가 없이 전송이 된다. 자, 그러면 길이를 2배로 하고 싶으면 2분의 1 기가헤르츠를 보내주면 2km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길이와 보낼 수 있는 전송량이 역비례하는 관계다. 길이가 길어지면 전송량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면 전송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BL 곱이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BL 곱은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분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분산이 D가 크면 BL 곱은 줄어들게 되죠. 또 파장의 선폭이 크면 BL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과 파장의 선폭과의 관계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신호의 중심 파장과 영분산이 거의 일치하여 D가 0인 경우 첫째는 이런 경우는 비선형 현상이 발생하는데 선형 효과인 군속도 분산이 사라지면 광섬유의 비선형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현저하게 전송 특성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는 특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분산값이 0보다 살짝 큰 영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로 0분산으로 파장을 넣어주면 분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펄스의 퍼짐이 안 생기는 대신 다른 왜곡된 신호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대신에 0분산보다 조금 더 작은 한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분산값을 가지게 하면 이 비스는 특성은 사라지고 조금의 분산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한계가 있다. 네, 이게 딱 분산이 제로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계수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분산 계수는 일정한 기울기가 있으므로 광신호의 스펙트럼 범위에서 모든 주파수 성분의 분산 계수가 0이 되게 할 수 없다. 분산 계수는 파장에 대해서 기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파장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모든 파장에서 이 기울기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S가 되는 거죠. S는 파장에 대해서 분산을 미분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분산값의 미분은 베타 3와 베타 2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것은 이런 표현식은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단지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분산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파장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분산이 피코세컨 나노미터 그다음에 킬로미터죠. 이것을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나노미터를 이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식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 곱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킬로미터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 계수의 기울기, 그래서 동작 파장이 만약에 0분산인 경우는 이 D 대신에 S 곱하기 델타 람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 대신에 델타 람다를 사용해서 이걸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BL 곱시 4 S 델타 람다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S를 알면 결과적으로 S의 값을 알면 BL 곱을 구할 수 있다. 그 광섬유 데이터 시트에 S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디스퍼전의 파장 값이 있고 그 다음에 S0 4분의 람다 S0 1 마이너스 람다 ZD 분의 4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식으로 분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0와 람다 0D 0분산 파장 이 두 파장을 데이터 시트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렇게 0분산 파장과 S0라고 하는 0분산 파장에서의 기울기 값이 되는 거죠. 0분산 파장에서 기울기 값을 줘서 디스퍼전을 주면 어느 파장이든 이 람다를 넣어주면 어느 파장이든 결과적으로 D를 구할 수 있다. D 분산 값을 구할 수 있다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산값 이것에서 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파장에서 분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 수식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섬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km 길이의 단일 모드 광섬유가 있다고 하면 광섬유의 분산 특성이 S0는 0.12 이렇게 되고요. 이게도 그냥 이게 표현하기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누기로 표현하면 자, 영분산 파장이 1290 나노미터, 중심 파장이 1310 나노미터이고 스펙트럼 폭이 1 나노미터인 광원을 사용해서 전송할 때 최대 비트율은 얼마인가? 네, 바로 저기를 보고 합시다. 자, 일단은 분산 계수 D를 이제 사용해야 되죠. D는 4분의 람다 S0 1 마이너스 람다 분의 영분산 파장의 전체 4승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래서 람다는 우리가 1310 나노미터의 파장이니까 이렇게 넣고 S0가 0.12가 되고 4로 나누고 1 마이너스 1310 나누기 입력이 1310인데 영분산 파장이 1290에 나눠서 이게 4승 해주면 이 값이 2.34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퍼 킬로미터. 그래서 이때 1310 파장으로 넣었을 때 얼마로 분산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2.34가 됩니다. 2.34가.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파장이 1200, 그래서 영분산 파장보다 작을 때를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D가 이게 지금 0보다 큰 값인데 영분산 파장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 자체가 1보다 작아지죠. 그러면은 1보다 커지죠. 1보다 커지죠. 자, 이 값이 1보다 커지면 이 전체 값은 0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분산 파장보다 작은 파장으로 입력됐을 때는 정상 분산이 되고 이보다 컸을 때는 변칙 분산이 된다. 예. 이것도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 비트율이니까 이제 분산은 구했죠. 분산을 구했고 이 분산을 비트율 그 BL 곱에 넣어주면 4분의 D 곱하기 델타 람다 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B 값이니까 B는 4L D 델타 람다 분의 1이 되고, 그러면 L은 길이가 60km니까 60km 넣어주고, 분산이 구한 것은 2.34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퍼 킬로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선폭이 1 나노미터라 했으니까 1 나노미터 넣어주면 계산해주면 1.78 기가빗 퍼 세컨드 1.78 기가빗 퍼 세컨드의 최고 비트율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이 파장으로 넣어주면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송이 1.17 기가빗 퍼 세컨드다. 그래서 1.78 기가가 10의 9승 비트 퍼 세컨드. 그래서 1.17 곱하기 10의 9승계의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예, 비트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한 비트죠. 예, 그래서 요만큼 한 주기만큼 보낼 수 있는 10의 9승계, 약 한 10의 9승계에 초당 10의 9승계를 보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SNF28이라고 하는 그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싱글모드 광섬유의 대표적인 광섬유고요. 그래서 SNF28이 하나의 어떤 싱글모드 광섬유의 하나의 어떤 그 브랜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스펙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스펙을 한번 살펴보시면 파장 이제 어테뉴에이션 감소해가 있는데 파장이 1310, 1550. 1311 때 어테뉴에이션이 얼마냐면 0.35 dB per km, 그리고 1550은 0.22 dB per km.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1550이 한 0.1 dB 정도 더 작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은 이렇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게 또 보면 이제 밴딩에 대한 부분이 밴딩, 우리가 이제 밴딩에 의해서, 그래서 밴딩의 다이아메타가 우리가 이렇게 밴딩해 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직경 밴딩의 다이아메타가 32일 때, 32mm일 때, 60mm일 때, 그럼 6cm, 5cm, 뭐 3.2cm일 때, 그럴 때에 한 번을 이렇게 감았을 때, 또 100번씩을 감았을 때 각각의 파장이 1550, 1300, 1300일 때 어테뉴에이션이 0.5 dB, 0.05 dB. 네. 그래서 3.2cm로 감으면 0.5 dB가 되고요. 한 번을 감으면 3.2cm로 한 번을 감으면 0.5 dB가 생기고, 5cm로 100번을 감으면 1310에서 0.05 dB, 엄청 작죠, 그죠? 1550에서는 0.1 dB, 두 배가 큽니다. 두 배가 커요. 파장이 클수록 여러분 이 필드에 파장이 클수록 필드가 옆으로 더 많이 번진다고 했었죠. 모드 필드 다이아메타가. 그러면서 클래리티도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550에서 밴딩 노스가 더 큽니다. 1300보다. 그리고 60일 때는 1550이 또 확 줄어드는 거죠. 이 레디우스, 이 밴딩하는 이것이 더 커지면, 밴딩의 직경이 더 커지면 급격하게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섬유를 아주 작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감으면 밴딩 로스가 엄청 크고, 크게 감아주면 밴딩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부피를 또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웨이브랭스가 1260 나노미터다. 이것은 이거보다 단파장, 이거보다 장파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싱글 모드 광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개는 이제 모드 필드 다이아메타를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8 마이크로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직경이라고 보면 1300에서는 9.2, 1550에서는 한 10.4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렇게 모드 필드 다이아메타를 가진다. 자, 그다음 디스퍼전은 이제 영분산이 1302 나노미터에서 1322 나노미터 사이의 영분산을 가지고요. 영분산 슬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분산 슬럭 S0는 0.092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킬로미터. 여기도 가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스퍼전은 우리가 디스퍼전 식이 앞에서 주어졌던 그 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장은 1200부터 1600까지 파장만 이 식을 사용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B 값을 또는 BL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부분 이제 폴라리제이션 모드 디스퍼전에 대한 그 특성 값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 그림은 이제 굴절률 분포하고 우리가 어테뉴에이션 그 파장에 따른 감쇄,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어 다이아메타가 8.2, 네, 코어 다이아메타 8.2, 뉴메리컬 레퍼처가 0.14. 뉴메리컬 레퍼처 우리 배웠었죠. 사인 세타 A 분의 2, 억셉턴스 앵거의 절반 나눈 값이 이거였죠. 이것이 0.14다. 그럼 억셉턴스 앵글은 2배의 사인 아크 사인 0.14 이렇게 해주면 받아들이는 억셉턴스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산 파장은 1313 나노미터가 되고, 영분산 슬럽은 0.086 피코세컨드 나노미터 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되고, 리플렉트 인덱스 디퍼런스는 0.36%. 이 디퍼런스는 n1-n2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냐면 퍼센트니까 100분의 0.36이 됩니다. 네, 100분의 0.36이 된다. 자, 그리고 살펴보면은 자, 그룹 인덱스 1310의 그룹 인덱스는 1.4677, 그 다음에 1550에서는 1.4682 그룹 인덱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코팅 스트립 폴스 이런 것들은 이제 광섬유를 잡아당겼을 때 이게 얼마나 버티는가, 그 장력 테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3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 뭐 이런 것들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팽팽한가, 잘 끊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렐레이 스캐터링 코에피션트 우리가 알파 B라고 하는데, 렐레이 그 스캐터링 코에피션트가 1310에서는 마이너스 77 dB, 1550에서는 82 dB 정도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펙을 이걸 보시면서 이 스펙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또 눈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파라미터들이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스펙을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광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